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그걸로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이랑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못 맞추시잖아요. 옛날엔 다 맞추셨어요? IMF, 흑사병, 콜레라 다 맞추셨어요? 언제 종식되는지, 몇 프로 빠질 건지? 못 맞추셨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잠잠해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저는 뭐 그래도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시고 많이 불안해 하시고 걱정해 하시는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니까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불안해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안해 하시고 뭐 모두가 불안하죠. 당연히 이런 시국에. 그래서 우리의 본능답게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요. 네이버도 쳐보고 유튜브도 쳐보고 그럼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그래프 펼쳐놓고 얘기를 해요. 뭐 제로금리가 될 거다. 무슨 저금리 시대가 될 거다. 아니면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몰라요. 제 말에 동의해주지 않으세요?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들 그거 맞출 수 있으면 그거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못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간단한 지식을 줄 수는 있죠. 금리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있고 재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 그걸 놓치겠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패닉 상태잖아요. 그러면 일단 코로나가 만약에 극복이 된 다음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트럼프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건데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언행이나 어떤 언론만 보고 조롱하고 놀리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를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공짜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가는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 제로금리로 내렸죠. 트럼프는 난 굉장히 행복하다,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지금 바로 금리를 내리고 유동자금을 푼다고 코로나가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 유동성을 푼다고 금리를 내린다고 코로나가 극복이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죠. 왜 다들 그걸 묶어서 자기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는요, 돈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인간의 심리와 생명에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까요?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유동자금을 풀어요. 시중에 돈이 막 풀렸어요. 금리도 내려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왜죠? 지금 당장 두렵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세요? 영원할 수 있어요. 영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아직 대선이 꽤 남았어요. 유동성을 풀죠. 금리를 내릴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이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출 수는 없어요. 전 트럼프가 아니니까.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내렸어요. 경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심리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복만 할까요? 옛날보다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을 또 언급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게 걱정이 된다고요. 자,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식이 어렵습니다. 주식이 어렵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걸 가지고 지금 다 뭐라 그러고 있죠? 경제 폭락, 폭망.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제가 폭망했다고요?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고요? 그럼 코로나 오기 전에 경제가 아주 좋았나요? 다들 말 바꾸는 거 보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면? 망할 게 있을 만큼? 원래 안 좋았어요, 여러분. 원래 안 좋았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것도 있겠지만, 원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안 좋은 거예요, 주식이. 왜? 여러분, 주식은 많이 올랐었어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원래 방어력이 강하고 반응이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믿으실 수도 있고 올라간다고 믿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상황을 좀 똑바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1. 미국 경제는 지금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지 아세요?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심리가 얼어붙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기가 왔는데 그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바로 화답, 바로 이 반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대선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분명히 이 테마, 코로나를 안고 대선에 나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 다음 지금 해놓은 조치들이 다시 한번 경제 회복을 일으키고 대선 타이밍에 맞춰서 트럼프 효과라는 홍보 효과를 얻는 것이겠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전 맞출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리를 내린다. 사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수출로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 바로 반응을 할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아니요입니다. 금리를 내려도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여러분 돈에 대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잘못될까봐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금리를 내려요. 부동산에는 반응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불안 심리 때문에 부동산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종식이 안 되고 계속 간다면요. 주식은요, 더 출렁이겠죠. 왜요? 여태까지 좋았으니까요. 부동산도 여태까지 좋았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여태까지 좋다가 이제 안 올라가잖아요. 그게 부동산의 특색이에요.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내려갈 때 방어력이 꽤 세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또 푼다. 당장엔 효과 없겠죠. 종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을 자꾸 흑백 논리로 나눠서 본인 홍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뭐 금리가 내려갈 걸 맞췄다. 나는 뭐 이제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얘기했었다. 맨날 내가 뭐 했었다. 아니 그런 분들이 도대체 유튜브를 왜 찍고 계세요? 저는 솔직하게라도 하잖아요. 저는 미래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춰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저 미래 맞출 수 있으면은 이거 안 찍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가서 정말 놀면서 살 것 같아요. 못 맞춰요. 못 맞춘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그걸로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이랑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못 맞추시잖아요. 옛날엔 다 맞추셨어요? IMF, 흑사병, 콜레라 다 맞추셨어요? 언제 종식되는지, 몇 프로 빠질 건지? 못 맞추셨잖아요. 근데 이게 맞추는 척하면 안 되죠. 본인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현 상황을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죠. 저도 똑바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 분들이야 뭐 제가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 심리적으로 공포를 일으키고 있고 사람 건강에 대한 거예요.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바로 그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심리의 영향으로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식이 내려가면 이꼴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이 내려가면 이꼴 또 뭐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해보세요. 부동산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죠. 경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라고요?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럼 여러분 경제가 많이 좋나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 정말 꽤 많이 올랐습니다.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눠서 보셔야 돼요. 나눠서 본 다음에 어디가 어딜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한 거는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내린다면 지금 바로 효과는 없어요. 그냥 정부가 리액션을 취하는구나. 좀 안심이 될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난리고 유럽도 난리고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런데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국인데 어떤 자산이나 어떤 종목은 하락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뭐죠? 남들이 하락할 때 버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얘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영향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어떤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이나 저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비를 하시고 지금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기란 뜻이죠. 저는 그래서 그 솔팅 작업하고 다니고 있고 그냥 원래대로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저는 뭐 내려가든 폭락하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선동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폭락한다고 망한다고 하시잖아요. 저 부동산을 나가보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매물도 없고 전세도 부족한데 정말 나가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전 되게 약간 걱정이 돼요. 어떤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저를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불안하시고 걱정되시면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심리로 매수하실 타이밍 아니고요. 그런 심리나 그런 공부 상태로 매수를 하시면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신 다음에 그게 언제쯤 영향을 미칠지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서로 맞춰보세요. 당연한 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꾸 좀 언짢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송들 보니까 막 대문짝만하게 경제 폭망했다, 뭐 급락한다, 뭐 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극복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힘내서 좀 조심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